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미부인 간부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후 근한 5년의 일입니다. 서기 200년이니까 관도대전이 발발한 그 해죠. 조조는 북방 원수와 이제 대규모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후방 정리부터 하죠. 이제 후방 정리를 하려고 서주를 공격합니다. 유비가 자꾸 이제 원소와 이제 손을 잡고 자꾸 이제 뒤쪽에서 이제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것부터 정리하려고 한 거죠. 이때 유비는 조조에게 이제 대참패하죠. 참패해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조조는 유비가 남긴 이제 폐잔 병들은 물론이고 유비의 가족까지 이제 포로로 잡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유비가 철을 잃는 사건이죠. 이때 관우도 포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설에서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소재가 된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때 잡혀간 유비의 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조가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유비와 조조는 영영 화해하지 못하는 원수가 되죠. 근데 삼국지연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잡혀간 유비의 부인을 간부인과 미부인으로 바꾸어치게 하죠. 그리고는 온갖 재미난 이야기를 꾸며내죠. 그런 오관육참장이라는 이야기, 이 청고에 회자되는 그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관우가 두 형수를 모시고 조조 진영에서 두 형수에게 온갖 시동생 노릇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나중에 관운장이 두 형수를 호송하여 유비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온갖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5 관문을 지나면서 6 장수를 차례로 목을 베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잡극으로, 평화로, 소설로, 또 만화와 경극으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소설가가 만든 이야기죠. 이때 조조에게 잡혀갔던 관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마 전투에서 알량을 원소의 장수 알량의 목을 치는 이제 그런 공을 올리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 사실이죠. 그 공을 세우는데 이제 그리고는 그 공을 공을 세웠기 때문에 조조의 묵인 하에 유비에게를 이제 돌아갈 수 있었죠. 유비 진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형수를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관우 혼자 간 거죠. 관우 혼자 간 겁니다. 그 남은 그 유비의 처는 영영 돌려받지 못하죠. 근데 또 이제 관도대전 이제 발발 이듬해, 그러니까 이듬해는 서기 201년이죠. 그러니까 근한 6년입니다. 근한 6년인데 중원에서 실패를 거듭하더니 이제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갈 때 올 때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형주 유표에게로 달려가죠. 이제 유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비를 그 신야에 주둔하게 합니다. 신야는 또 북쪽에서 조조가 쳐내려올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형주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죠. 형주의 관문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모든 이제 귀순하는 장수들은 이제 받아들이고는 이렇게 이제 그 관문에다 갖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양군 신야입니다. 신야현입니다. 그 이제 신야의 이제 신야는 완전히 형주의 북단이죠. 북쪽인데 유비는 이 신야 땅에서 6년에서 한 7년간 이 신야 땅에서 거주합니다. 여기서 살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철을 맞이합니다.
철을 맞아. 또 뭐 자기도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 뭐 영웅이다. 그리고 뭐 어떤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뭐 자꾸 옆에 사람들이 그 뭐 아부성도 물론 있을 거고, 또 어떤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또 여인을 또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철을 이때 맞이합니다. 그래, 앞에 이제 근한 그 뭡니까 뭡니까 앞쪽에서 조조에게, 그러니까 서주에서 이제 잡혔던 그 천은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철을 이제 또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바로 정처 신분으로, 본처 신분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본처 자리가 비었으니까 본처 신분으로 이제 맞이합니다. 여기서 맞이한 여인은 형주 출신입니다. 형주 출신인데 이 여인도 어느 집 규수였는지, 또는 뭐 누구의 남편이 죽은 과부였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여인은 또 오래지 않아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제 조조가 북방을 완전히 정리하고, 서기 208년이죠. 208년. 북방을 완전히, 원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형주로 남하를 하죠. 그때 5천 명의 기병을 몰고 당량 장판파로 이제 들이닥치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유비의 군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죠. 완전히 박살이 나. 이때 유비는 또다시 처자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유비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자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때가 네 번째죠. 벌써 네 번째입니다. 여포에게 한 번, 고순에게 한 번, 또 조조에게 두 번째죠. 벌써. 그렇지. 당량 장판파에서 이제 대패를 당한 유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갈량, 장비, 조운 이런 사람들하고 수십 기의 기병만 데리고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도주를 하죠. 이제 조조는 어떻게 합니까? 조조 군사들은 유비의 뭐 가족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를 모조리 이제 획득하죠. 이때 낭패를 당한 유비의 처가 바로 신야에서 맞이한 이제 네 번째 그 처지요. 정처입니다. 뭐 결코 이제 소설에 나오는 그 간부인과 미부인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미부인은 이미 세상을 뜨고 없었죠. 세상에 없었죠. 없고, 간부인은 살아있었죠. 살아있었는데, 간부인은 요행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아두입니다. 뒤에 이제 뭐 후주가 되죠. 아들 아두와 함께 이 조자룡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설에 나오는 바로 그 아두입니다. 장판파에서 조온이 백만대병 적진 속으로, 조조 군사 속에 들어가서 이 수십 명의 이제 그 조조 장수들을 죽이면서 뭡니까 음심갑 속에 이제 넣어서 이제 살려낸 이제 그 아두죠. 그때 간부인과 함께 이제 그 아두를 이제 그 보호해서 이제 갔다니까, 뭐 소설에서처럼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쳐서 완전히 뭡니까 유비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주인 잃은 이 뭡니까 양떼 같은 이 뭡니까 피난민 행렬 속으로 그 조조의 무지막지한 그 호랑이 같고 범 같고 이 같은 그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마구 사정없이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뭐 그렇죠. 그런 난리통에 그 유비의 그 본처는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무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조자룡은, 그러니까 이 유비 아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쨌든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부인과 그 아두만큼은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인에게는 뭐 아들도 없고 이제 이랬으니까 또 좀
좀 등한시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인에게 이제 사실 이 부인은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둘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과 딸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딸 둘이 있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유비에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위서 조순전이 있습니다. 위서 조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순 역시 조조를 수행해서 그 장판파로 이제 쳐들어간 이제 그 조조 수하 장수죠. 예, 조시니까 아마 조조 뭐 친위대나 이제 그 조조 근위대나 이런 그 뭐 직접 조조를 보호하는 그 부대에 있었을 거예요. 조순이 장판파에서 유비의 이제 그 조순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조순이 장판에서 유비의 두 딸과 졸개들을 포로로 잡고 많은 군수물자를 획득했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유비의 본처와 함께 이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이 겨우 한 10여 년 사이에 여러 명의 부인들을 이제 버리며 달아난 겁니다.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 여러 부인을 버린 거죠. 결국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보호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간부인이 그 뭡니까 구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부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이제 포로가 되거나 죽은 거죠. 이 부인도 결국 못 들어옵니다.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잡은 사람의 소유물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자신의 노비로 삼거나, 안 그러면 남에게 뭐 노비로 선사하거나, 뭐 내다 버리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비의 딸 둘, 이도 역시 뭐 마찬가지죠. 본처와 마찬가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죠.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그런데 요즘 그 아프간 사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탈레반들이 그 여인들 대우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1세기잖아요. 인류 역사상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되고 이제 투명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곳에는 뭐 중세 이전에는 있을 법한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그것도 거룩한 종교의 뭐 계율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참 인류에게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이런 참 어리석은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비의 여인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간부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